도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는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변화의 움직임. 지금 우리는 활기찬 도시를 열어가기 위해 중요한 과정에 서 있는데요. 현재를 담아내는 도심과 미래의 변화를 꿈꾸는 길에서 우리의 행복도 재생될 수 있을까요? 꿈꾸는 사람들의 도시, 부산.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은 지금 이 시간에도 빠르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마을이 사라져버린다는 얘긴데요. 우리는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부산은 좋은 소식보다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가 원하는 행복 도시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좋은 일자리를 갖고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여유가 갖추어지는 것. 익숙한 도시에서 찾는 행복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급속한 경제 성장과 산업화에 발맞춰 숨가쁘게 달려와야 했던 사람들. 그들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어떤 도시 재생이 필요한 걸까요? 도시 재생의 정의를 저 나름대로 정의를 해보자면 쓸모 없던 것들을 좀 쓸모 있게 만드는 게 우리 도시가 아닌가, 도시들의 지역적인 공간이 그렇게 컨셉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모태펀드를 조성하게 되었는데, 이 모태펀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펀드 운용사와의 협의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재생 분야의 모태펀드는 처음 하는 시도이기 때문에 도시재생 활성화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향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할 수 있게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도시재생 분야의 청년 창업과 중소벤처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도시재생 모태펀드가 조성됐습니다.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구조의 도시재생 모태펀드는 3년간 총 625억 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인데요. 이를 통해서 투자를 받은 기업이 성장하면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고 발생한 수익을 지역 내에 재투자하는 경제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도시를 재생하는 일은 사람들의 노력과 관심도 중요하지만 재정비를 위한 자금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자금이 있어야 낙후된 건물들도 새 옷을 갈아입고 마을의 분위기나 안전 문제 등도 개선될 수 있죠.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 공공, 민간 또는 민관 협력 등 여러 사업 주체들이 사업에 참여하고 또 자금 조달도 공공, 민간 또 여러 사람들로부터 또는 주체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게 되는 거죠. 이런 자금 조달 방식이라든지 리츠로 추진하기에 아주 적합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리츠 사업이라는 것은 정의하기로는 구특법상에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주식 발행 등을 통해 모은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 운영하여 얻은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것이 목적인 주식회사,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선 다수의 투자자,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그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리츠가 하는 사업들은 대규모 복합개발 사업이거든요. 지역을 아예 탈바꿈시킬 수 있는 랜드마크, 그런 건물들을 짓는다거나. 리츠 자산관리센터는 자리츠에 대한 직접적인 출자를 담당하는 앵커 리츠의 자산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도시재생 뉴딜 리츠 사업의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융자로 이루어진 복합금융지원과 민간 차입에 대한 보증의 승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의 모자형 구조 리츠를 활용하기 위해 도시재생 앵커 리츠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도시재생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탄력적인 기금 운용과 사업 발굴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도시재생 사업도 더욱 활기를 띠게 될 겁니다. 모자리츠는 2019년도에 주택도시기금법을 개정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주택도시기금이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리츠에 직접 출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직접 출자하다 보니까 그 사업의 수익에 따라서 기금이 투자하는 투자 리스크 때문에 출자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모자리츠를 도입하면서 모리츠에 기금이 출자를 하고 이 모리츠는 다시 여러 개의 자리츠에 재출자를 함으로써 이런 수익이 안 나는 리츠 사업에도 기금이 출자할 수 있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모리츠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수익 사업에 보다 더 많은 주택도시 기금이 출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도시재생 사업마다 수익성을 심사해 기금을 지원해 왔다면 모자리츠가 도입된 후로 수익성이 낮더라도 공공성이 높으면 기금 지원이 가능하게 됐는데요. 평가를 통해서 이게 국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사업이다 보니 이제 시민 의원들도 있고 국토부 내에서 내부 보고도 있고 결국에는 공공성이 얼마나 있느냐 또는 뭐 지역에 얼마나 랜드마크적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이 컨텐츠 측면도 선정 평가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라는 말씀.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쇠퇴 지역의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들, 예를 들어서 복지센터라든지 서민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거시설이라든지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정부가 단일로 나서는 게 아니라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이 모두 같이 힘을 모아 사업을 해나가는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주도해 주거, 상업, 산업 등의 기능이 모인 혁신지구의 거점을 조성하도록 했습니다. 예, 정부는 작년 2019년에 도시재생 혁신지구를 4개를 지정을 하였고 올해에도 5개 내외를 지정을 해서 지역의 거점들을 조성을 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부산의 모습. 참 많은 집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는데요. 새로 지어져 깔끔하고 살기 편안한 신축 건물이 있는 반면 지어진 지 30년 이상이 된 노후 건축물들도 과반수를 차지합니다. 도심 속 노후한 소규모 주택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2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 자율주택 정비 사업. 먼저 자율주택 정비 사업은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을 스스로 정비하거나 신축 개발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인데요. 이때 필요한 자금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율주택 정비 사업의 경우 최근에 부산시 사업부 개정동에 자율주택 정비 사업 1호가 준공되었는데요. 이 경우 LH가 매입 확약하는 조건으로 총사업비의 70% 융자가 신청한 사례로 사업비가 완료되어 그 매입 대금으로 융자금을 전액 상환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율주택 정비 사업은 2018년 도입된 이후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부산에서는 사하구 괴정동에서 첫 선을 보이게 됐습니다. 기존의 노후한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다세대 주택으로 재탄생됐습니다. 우연히 국토부 보도자료에 소규모 정비 사업인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알게 되었고 이 사업이 허브에서 사업비의 70%까지 융자가 가능하고 그리고 저렴한 금리에 만기 기간 또한 넉넉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노후화된 건물들 중에서는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다 사업이 엎어진 경우도 많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마을의 새 단장을 기대하다 실망감에 사로잡힐 수 있는데요. 이러한 어려운 조건 속에서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 빛을 본 사례도 있습니다.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 아니었다면 사실상 파남동 사업지는 사업 진행이 좀 힘든 상황이었어요. 대지 규모도 크진 않았고 그리고 집이 좀 많이 오래돼서 이제 낡은 부분에 대해서 고쳐야 된다는 부분은 있는데 금융적인 비용,
건축 비용에 대한 해결책도 사실상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자유주택 정비 사업의 특례 부분. 저희 때마침 나오게 돼서 자율주택 정비 사업의 혜택을 보지 못했다면 노후한 환경 속에서 주민들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아직도 정비해야 할 공간들이 많지만 조금씩 변화가 생기면서 마을도 희망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유주택 정비 사업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건축 규제적인 완화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는 자금 지원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건물이 다 지어진 다음에 매각하는 매각에 대한 처리 부분,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허그 지원 부분도 보통의 금융권에서는 힘든 부분인데 총 사업비에 저희는 70%까지 자금 대출을 받았고요. 그로 인해서 추가적인 저희 자금 소요가 없이 허그 기금으로만 건물을 준공할 수 있었습니다. 노후화된 주택을 2인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들이 전원 동의를 통하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해서 스스로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이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주는 상품입니다. 자유주택 정비 사업의 혜택은 금융비용의 절감인데요. 총 사업비의 50%에서 70%까지 가능하며 기간은 준공 후 6개월까지 융자를 상환하여야 하지만 1년 단위로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택 정비 사업보다는 조금 크고 일반적인 재건축, 재개발 사업보다는 작은 규모에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1983년에 준공된 서울 구로의 한 아파트. 단지가 큰 아파트는 일찍이 재건축에 성공했지만 상대적으로 단지가 작았던 3차는 사정이 달랐는데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큰 힘이 됐습니다. 지역이 많이 발전이 됐잖아요. 맨 처음에 이렇게 어둡고 좀 이렇게 아이들이 와갖고 막 불량스럽게 놀던 그런 곳인데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환하게 우선 마을 입구가 변했다는 거,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전국에는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들이 46%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가로 면적이 10,00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필요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혜택으로는 본 사업비 때 인가서상의 종전자산평가액의 50%의 이주비를 사업비에 포함하여 신청을 가능합니다. 본 사업비는 총 사업비의 50%에서 70%까지 가능하며 이주비를 포함된 경우에는 준공 후 6개월까지 상환하여야 하지만 사업비는 1년 단위로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도시의 3분의 2에서는 인구 감소, 산업 침체, 생활 환경 악화 등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접근성이 떨어지고 주변의 개발이 더딜수록 젊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쇠퇴해져가는 도시를 살리기 위해 도시재생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도시 재생이라고 하면은 뭐 조금 이렇게 용어가 그 재생이라는 그 단어 때문에 조금 낯설게 들릴 수도 있는데 뭐 재생 말 그대로 우리가 다시 어떤 사물에 대해서 생기를 불어넣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앞에 이제 도시자가 붙어가지고 어떤 도시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는다 어떤 이런 뜻인데요. 지금 저희 사업지가 있는 중구의 영주동과 같이 한때 이 활기가 넘쳤던 그런 도시가 젊은 친구들이 이 도시를 떠나고 산업의 어떤 유형이 변하면서 인구 이동이 발생하고 고령화율이 높아지고 하면서 도시가 활기를 잃어갔습니다. 또 원도심 중에서도 원도심의 이 주거지는 이 활기를 완전히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잃어가는 활기를 저희들이 다시 부흥시키기 위해서 도시재생 사업을 다양한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최고령 아파트, 시에서 지은 최초의 시민 아파트, 이곳을 수식하는 이름들입니다. 1971년 준공돼 50년이 돼가고 있는데요. 이곳의 재정비 계획을 알리는 설명회가 진행됐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준비법에 의하면 준비계획 결정 및 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개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계획을 설명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2012년 재난위험시설 D등급을 받은 이곳. 오래된 세월만큼 낡고 닳아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져가고 있는데요. 30년 이상 이곳에서 삶을 보낸 주민들이 대부분인 만큼 누구보다 간절하게 하루빨리 살기 좋은 터전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사유입니다. 대상지는 지역 여건상 공공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다수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고 있어 생활의 불편과 안전의 문제가 발생하여 주민들이 주거환경을 영위하는 데 매우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서 토지의 이용의 합리화 및 구역 내 기능을 재정립하고 미관 증진, 주변 지역과의 기능 조화, 주거환경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주거환경 정비구역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수차례 재건축, 재개발 논의가 오갔습니다. 오래된 건물들의 숙명처럼 한때는 철거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죠. 주민들의 염원으로 기회를 얻게 됐는데요. 변화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마을의 활력도 되찾길 바라봅니다. 아무래도 고도 제한이 가장 문제입니다. 고도 제한 21m, 층수는 7층으로 보시면 되고요. 기존에 215호가 있고 저희는 185를 건설합니다. 재건축이 마이너스 재건축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성 부족으로 민간 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는 구조는 아니고요. 국공유지가 이제 약 87억 원 정도가 소요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양리를 통해서 그 수익을 보전하고 우리는 손실을 최소화해서 이 사업을 이끌어갈 예정입니다. 마을 주민들에게 이곳은 인생의 절반 이상을 보내온 삶의 역사이자 남은 인생을 맞이하게 될 종착역입니다. 재정비 사업에 대해 마을 주민들은 무엇을 바라고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5년이 아니고 3년도 아니고 계속 30년 이상 사신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그리고 또 나이도 많이 드신 분들이고 이분들이 경제적 여력도 없어요. 그래서 단지 제가 바라는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열악한 경제적 어려우신 서민들 입장에 서서 좀 정책이나 행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우리 주민 입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책을 좀 해주셔서 좀 별도에 대해 부담 없이 내 집처럼, 지금처럼 살고 있는 내 집처럼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똑같이 혜택을 주시는 그 바람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산의 도시재생은 10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은 과거와 현재, 미래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요. 다양한 시행착오를 거치며 차근차근 경쟁력을 갖춘 도시가 되어가는 부산. 과거의 공간에서는 현재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다가오는 세대를 위한 미래 공간을 개발하며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역사를 넘어 희망을 연결하는 시간 위의 도시 부산. 이제 미래를 향해 성공을 위해 도시를 찾던 청년들의 발걸음도 부산을 향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려면 다양한 인력들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부산에서는 이러한 인력들을 양성하기 위해 청년 도시재생사 과정을 운영하기 시작했는데요.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지역의 대학들과 손을 잡고 도입한 도시재생 전문 인력 양성 사업입니다. 제5 이하 내용 같습니다. 아마 이 인증서 수료식에는 많은 분들이 기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부산에 위치한 관내 7개 대학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라고 불리죠. 허그에서도 많은 기여를 해주셨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도 많은 노력들을 해주셨고요. 아마 오늘 인증서를 받게 되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의 노력과 함께 부산시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기관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가 마련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미 현재 도시재생 프로그램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처럼 이제 젊은 청년들의 시선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또 이렇게 결합되면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학교 수업
도 그렇고 이번에 청년 캠프 통해서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도시재생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알 수 있었고 저희가 거기서 또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업이 도입되고 1년 만에 첫 청년도시 재생사들이 탄생됐습니다. 그동안 청년 스스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과제를 기획하고 현장에 적합한 실전형 교육으로 갈고 닦아왔는데요. 앞으로 부산의 도시재생에서 청년 도시재생사들의 활약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 재생을 위해서 필요한 건설이나 건축, 또 이제 마을 활동들, 또 복지, 문화예술 이런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리빙랩의 형태로 해가지고 실제로 어떤 마을을 상정해서 거기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자기들이 만들고 그걸 적용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현장에 필요한 그러한 능력들을 배양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전문가를 양성한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대학과 우리 시가 교육과정을 만든 것이 다른 어떤 인재 양성 과정보다 효율적이고 더 좋은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방식이 시장에 적응이 된다면 더욱더 확대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부산의 동구에는 40년 이상 된 노후 불량 건축물들이 밀집돼 있는데요. 주거 환경도 열악해 화재와 붕괴 등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최근 이 지역을 탈바꿈하겠다는 도시재생 사업이 발표됐는데요.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산 대한민국에 있는 도시들보다도 도시재생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선도적으로 해왔던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동구 좌천동 일대의 쪽방촌 정비 사업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선정되면 본격적인 재생 사업이 시작될 텐데요. 주변 지역과의 조화로운 개발을 통해 지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면서 주민들이 바라는 살기 좋은 마을의 모습을 갖추게 될 겁니다. 네, 부산은 정말 산과 강과 또 바다를 갖고 있는 아름다운 도시고 또 경제적으로 봐도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높은 도시입니다. 지정학적 위치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또 동남 경제권의 중추 도시이기도 하고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지방의 유일한 도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그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부산이 경제는 계속 지속적으로 쇠퇴하고 있고 인구가 계속적으로 빠져나가서 도시가 쇠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산과 서부산 간에 또 원도심 간에 지역 간의 격차도 높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부산의 미래는 더욱더 어두울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절박한 심정에서 그래서 지난 12월에 부산 대개조를 위한 10대 핵심 프로젝트와 50대 중점 과제를 선정하고 앞으로 2030년까지 3단계에 걸쳐서 부산 대개조를 추진하기로 하고 59조 원을 투자하기로 시민들과 함께 계획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이자 최대의 항구 도시 부산. 이 항구를 통해 물류가 들어오면 철도를 이용해 물류가 운반돼야 합니다. 경부선 철도는 부산과 서울 수도권을 잇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요. 시민들의 생활권에서는 도심을 단절시키고 있었습니다. 경부선 철도는 1905년도에 개통되어 해방 이후 근대화 및 산업화 시기를 거치면서 국가 및 부산의 발전을 견인해온 긍정적인 점도 있지만 현재는 철도가 부산의 도심부를 단절해 철도 주변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철도 소음, 진동 등으로 생활 환경을 저하시키는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부산 대개조의 연결 프로젝트 핵심 사업으로 경부선 직선화 등 철도 시설 효율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구포에서 부산 지금까지 경부선 직선화를 통해 서부산권과 도심권의 발전 동력을 확보하고 철도 유유부지의 활용과 주변 지역 개발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부산을 통째로 바꾸는 부산 대개조 사업은 연결, 혁신, 균형의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경부선 철도 직선화 사업은 그중 연결에 속하는데요. 부산의 정체성은 살리면서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촉매제가 될 겁니다. 국비 35억 원을 확보하여 연구 용역을 2019년 12월에 착수하여 2021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업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경부선 직선화 등 시설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고 철도 유유부지 활용 및 주변 지역 도시 재생 종합 계획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가 되면 오랜 세월 철도로 인해 단절되고 없어졌던 옛길도 찾아내고 그 위에 또 새로운 길을 연결함으로써 낙후된 원도심의 주거지와 골목 상권을 되살리고 저마다의 공간과 장소에서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되살리고 회복하는 도시 재생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개항 140년을 맞은 부산항은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북항 통합개발과 원도심 도시재생을 연계해 소멸 위기의 원도심을 살리고 철도, 항만시설로 단절된 도심부의 연결성을 회복하고자 했는데요. 북항 재개발 사업 주변 지역에는 종합 계획이 없어 여러 부처 기관에서 개별 사업을 각각 추진하고 있어 비효율적 개발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별 사업 등을 통해 개발하고자 현 정부에서 2017년 12월 북항 일대 통합개발 구상안을 마련하였고 북항 통합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산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이 참여해서 2019년 3월 북항 통합개발 추진단을 출범,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북항 재개발 1단계는 부산항 재래부두 내 항만시설을 재개발한 사업이지만 2단계의 자성대부두 등 항만시설뿐만 아니라 부산역, 부산진역 시바이 등 철도시설 재배치와 인근 노후공단 지역, 주거지역까지 확대 발전시킨 통합개발 사업입니다. 북항 재개발 사업은 우리나라 최초의 항만 재개발 사업으로 2008년 착공됐는데요. 북항 재개발 지역과 연계한 원도심 재생 사업은 원도심의 역사와 문화를 연결하면서 특색 있는 도시의 모습을 갖추게 될 겁니다. 원도심은 동서부산 개발의 가속화 과정에서 소멸 위험의 경고와 함께 도시 세태도는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철도, 항만시설로 도심부가 단절되면서 도시 공간의 왜곡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도시 인프라 구축도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왜곡된 공간 구조로 인해 세계적인 관리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기에 원도심의 해결책은 철도 항만시설로 단절된 도심부의 연결성 회복이라 판단했습니다. 도심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 사람이 돌아오는 도심지로 전환하고 바다와 산, 도심이 함께 어우러지는 도시재생으로 해양수도 부산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원도심 재생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공공성 확보를 위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시민공청 개최와 범시민 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겠으며 도시 경관 및 공간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건축 테스크포스 팀을 운영하여 미래지향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 등을 통해 쇠락하고 노후한 원도심을 살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과 천으로 둘러싸인 국내 유일의 친수 환경과 국가교통망이 교차하는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제 물류 산업단지가 인접한 이곳. 지역경제 악화, 인구 유출 등 노후된 도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곳에 에코델타시티를 조성하게 됐습니다.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강서구 지역의 총 면적 360만 평으로 여의도 지역의 4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6조 6천억이며 주택 약 3만 세대, 계획인구 약 7만 6천 명으로
친환경 수변 도시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조성 이유는 4가지로 말씀드리고 있겠습니다. 첫째로 국가 하천, 선악동강, 평강청, 맥도강 주변 지역의 체계적인 계획으로 난개발을 방지하여 친환경 도시를 개발하고, 둘째, 부산 신항 배후의 산업용지 수요에 대비하고 서부산 개발에 따른 미래 행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셋째, 부산 에코델타 시티의 탁월한 입지 조건을 활용하여 기존의 도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핵심 기술을 도입하여 미래 산업의 터전으로 모든 시민들이 균형 있는 기회와 성장의 혜택을 도모하는 데 있다 할 것입니다. 이곳은 낙동강 델타 지역으로 국가기관 산업이 밀집돼 있는 동남권 산업벨트의 중심지입니다. 사업지 주변에는 서낙동강, 평강천, 맥도강이 있어 수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천혜의 입지 조건을 통해 물로 특화된 친수도시를 만들 계획입니다. 부산 에코 델타 시티는 12년 12월 달에 진수 지정 고시 이후에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전체 공유율이 50%에 달성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지 전체가 360만 평의 대규모임에 따라 효율적 추진을 하기 위해서 명지동, 강동동, 대저 2동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분양은 전체 160만 평 중에 지금 현재 18%인 31만 평을 완료했고요. 특히 올해 그 조기 스마트 시티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하반기에는 스마트 시티의 인근에 주거 용지를 집중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는 급속한 도시화로 발생하는 다양한 도시 문제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해결하려는 시도로 국내에서는 부산 에코델타 시티와 세종시 5-1 생활권 두 곳이 국가 시범도시로 지정됐는데요. 백지 상태의 부지에서 계획 단계부터 스마트 인프라와 혁신 기술을 접목시키는 새로운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스마트 빌리지는 6만 4천 평 규모로 이번 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최첨단 스마트 기술을 우선적으로 체험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그 블록형 주거 주택 단지를 56세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국가의 R&D 과제의 어떤 실정이나 그다음에 일상생활에 신음실인 리빙랩을 도입해서 했고요. 이에 대해서 관심 있는 민간 기업과 공동으로 시행 중에 있으면서 내년 12월 말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그 리빙랩에 참여하고 희망하는 시민들 분들을 위해서 별도 공모를 통해서 올해 연하반기까지 입주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에코델타 스마트 시티는 사람과 자연, 기술이 만나 미래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글로벌 혁신 성장 도시를 꿈꿉니다. 상상 속에만 존재했던 미래형 스마트 도시의 탄생이죠. 기존의 이런 신산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의 장애가 되었던 규제들을 어떻게 하면은 없앨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장 혁신의 중심이 되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 스마트 도시법이 그렇게 통과되게 된다면은 여기서 기존의 규제가 없고 새로운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 에코델타 시티는 첨단 산업, 국제 물류, R&D 기능이 복합된 자급 도시로 국가 균형 발전 및 동남권 산업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수변 내지 문화, 생태 기능이 조화된 글로벌 친수 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택 3만 호 공급과 함께 인구 7만 6천 명이 유입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시와 상생 발전을 위해 공사발주시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부산 개발과 동남권 산업벨트와 연계한 각 61만 평의 첨단 산업 및 물류 기능 유치로 부산권의 미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여
부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촉진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부산 해운대구 반여, 반송동 일대에 조성되는 센텀 2지구 도시첨단 산업단지. 기존의 산업단지는 제조업 중심의 생산시설과 편의시설이 부족해 노동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부산의 산업단지는 1980년 신평장림 산업단지 최초 지정 이후 현재 26개로 확대되어 제조업의 생산 거점으로 지역 성장을 견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산의 지역 성장률은 사회 경제 등 여건 변화로 점차 둔화되고 있으며 고급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층의 역외 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지금까지 제조업 위주였던 부산의 산업단지 개발 방식에 벗어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게 되어 산업단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의 테크노밸리라고 불리는 센텀 2지구. 이곳에서는 창업 지원 시설, 융합 부품 소재, 정보통신기술, 바이오 헬스, 영상 영화 콘텐츠 등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중심의 혁신 창업 생태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센텀 2지구 도시 첨단 산업단지를 남북권 4차 산업혁명 혁신 창업 허브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산시 미래 산업의 인재를 키우고 인재가 기업을 성장시켜 궁극적으로 부산을 키우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어 미래 4차 산업혁명 메카 도시로 롤 모델이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공간으로 재탄생될 센텀 2지구 첨단 산업단지와 함께 부산의 산업구조를 혁신하게 될 곳이 또 한 곳이 있는데요. 부산의 대표적인 노후공단으로 꼽히는 사상공단입니다. 이곳은 복합문화센터와 첨단 제조, 지식산업센터 등이 들어서는 사상 스마트시티로 거듭날 예정인데요. 사상공업지역은 1960년대에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1970년대에 토지 구역 정리 사업을 통해 노동 집약적 수출 산업으로 부산의 최대 공업지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에 신발 산업 등 전통 주력 산업의 쇠퇴와 기반 시설의 노화로 산업 경쟁력이 저하하고 공해, 또 소음, 교통 등 도시 문제를 야기하는 노후공단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최근 급변하고 있는 산업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업종의 첨단화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반 시설의 확충과 환경 문제를 저감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을 개선하여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5월에 재생사업지구 지정을 고시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부의 타당성 검증과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재생추진협의회를 통해 재생사업지구 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9월에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산업구조 개편을 통한 업종의 고도화로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정조환경 개선으로 친환경 산업단지로 변모하고 편의시설과 문화시설이 확충됨에 따라 종사자나 거주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의 확충과 지하철이 입지하여 편리한 교통과 접근성 향상으로 도시의 질적 성장 기반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쇠퇴한 영도 공업지역의 기술혁신을 통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통 해양산업의 질적인 성장과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 신해양산업을 선도하는 중심지역으로 조성하고자 하는데요. 영도구 청학동 이런 공업지역은 주력산업인 해운, 조선 등 전통 해양산업의 쇠퇴로 유해부지 발생 등 활력 상실로 도시 기능이 침체되고 있어 활성화 대책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유일의 해양수산 연구기관이 있는 동삼혁신지구는 연구개발, 교육, 조사 기능 한정으로 연구 성과의 실용화 및 산업화가 필요하나 유해부지 확장성 제한 등으로 어려움이 있고 편의시설 등의 정주 여건 또한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영도 청학동 이런 공업지역을 동삼혁신지구 R&D 연계를 통한 신해양산업 거점으로 조성하여 산업혁신을 선도하는 중심지역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부터 국내 해양수산산업의 중심지이자
근대 산업의 전진기지였던 영도구 청학동. 해양산업 혁신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곳에서 새로운 혁신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영도 부스터벨트 조성 사업은 1, 2단계로 구분하여 진행됩니다. 1단계는 시범사업으로 한국주택토지공사와 함께 유부지를 활용한 선도 사업을 통하여 산업, 상업, 업무, 주거, 문화 등 시설을 갖춘 융복합 앵커 시설을 조성하여 산업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게 됩니다. 현재는 시범 사업지에 대한 부지 매입 협의 및 사업계획 수립 용역 발주 중에 있으며 올해는 부지 매입 완료와 함께 용역이 착수돼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2단계는 정부 공업지역 활성화 제도와 연계하여 기존 공장은 유지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기반시설 정비와 함께 해양신산업, 문화, ICT 등 연관 산업으로 업종 전환 및 산업 유치를 통해 경쟁력을 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내 유일의 해양수산 연구기관이 있는 영도 청학동 공업지역. 이곳에서 R&D 기관들과의 클러스터 구축으로 해양신산업 부스트벨트가 조성되면 또 하나의 해양발전 핵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겁니다. 부산 시민 모두가 행복하려면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합니다. 부산 대개조 균형 발전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이 있는데요. 현재 부유경 경제가 침체되고 있고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이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인적, 물적 자원의 이동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24시간 운영 가능한 안전한 공항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김해공항은 저녁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 운행이 제한되고 짧은 할주로 그리고 많은 산악 장애물로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덕 신공항으로 가게 된다면 24시간 운영 가능하고 안전한 공항이 될 수 있습니다. 세계 6위의 물동량을 처리하는 부산신항과 더불어 부울경 신공항이 건설된다면 항공물류와 항만물류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시너지를 가져오게 됩니다. 홍콩, 싱가포르와 같은 세계적인 물류 허브 도시로 경쟁력을 갖출 수도 있는데요. 부울경 신공항의 역할은 국토 균형 발전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수도권으로 인적 물전 자원들이 폭발적으로 흡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대한민국 전체로 봐서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분산이 필요합니다. 인천공항은 세계 제1의 여객 중심의 공항으로 부울경 신공항은 물류 중심의 공항으로 가는 것이 국토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규모의 역사적인 글로벌 축제 월드 엑스포를 2030년 부산에서 유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약 200개국 5,050만여 명이 참가하는 세계인의 축제. 부산은 2030 월드 엑스포를 위해 준비된 도시입니다. 지역의 이제 경기 활성화라든지 또는 국제적인 위상이나 이제 브랜드 강화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교육 확대 또는 투자 유치 촉진, 더 나아가서는 이제 관광 촉진 등 이런 경제적인 목적도 있습니다만은 이건 못지않게 지역 개발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제 엑스포 유치를 추진을 합니다. 부산 경제권을 중심으로 한 동남권의 경제 발전은 물론이고 우리 또 부산의 그 큰 장기적인 목표인 도시 대개조를 완결짓고 또 이거를 촉진하는 매개체 역할로 우리 엑스포가 충분히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엑스포가 반드시 유치되어야 됩니다. 현재 2030 부산 월드 엑스포는 유치 신청과 유치 계획서 작성을 위한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북항 통합 개발과 연계해 엑스포 개최지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인데요. 개최 7년 전에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2030년도 월드 엑스포니까 2023년 11월 말에 있을 BI 총회에서 이제 169개 회원국 투표로 결정이 되는데요.
또 투표 2년 전인 2021년서부터 우리가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이 유치 신청을 하기 위한 준비를 우리 중앙정부의 유치기획단을 중심으로 우리 이제 부산시와 함께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 5월 이후에 유치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대외 교섭과 또 대외 홍보 이런 활동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 부산이 표를 많이 모을 수 있는 이런 표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프랑스 파리는 월드 엑스포를 6차례나 개최하며 에펠탑 같은 파리의 상징을 남긴 것은 물론 세느강을 중심으로 도심권 확대와 인프라를 확장하는 엑스포 효과도 얻었습니다. 이처럼 월드 엑스포는 경제적 효과 외에도 도시와 국가 발전에 직접적이고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는데요. 엑스포 유치에서 주제가 참 차지하는 비중, 중요성이 굉장히 큽니다. 주제는 우선은 그 개최를 하려는 우리나라, 특히 이제 북한 지역 여기하고 어떤 그런 적합성이 이제 인정이 돼야 되고요. 또 시의적으로도 적절을 해야 되고 또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제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주제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주제를 개발하고 만든다는 게 굉장히 고난도의 이제 작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중앙정부에 있는 범정부 유치기획단에서 전문가들하고 함께 같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요. 아마 금년 연말께면은 이제 좋은 내용의 주제가 만들어질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30 부산 월드 엑스포가 유치된다면 부산의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될 겁니다. 지역 기업에는 다양한 사업 기회가 주어지면서 성장의 발판이 마련되고 일자리는 크게 증가하게 되죠. 시민들은 월드 엑스포 개최지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세계 각국의 기술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도시 대개조 프로젝트가 이제 본격적으로 되니까 시민들에게도 이제 이 북한 일대가 시민 친화적인 그런 지역으로 이제 변모가 될 겁니다. 또 못지않게 이제 엑스포가 열리는 6개월 동안에 굉장히 많은 그런 문화 공연 행사가 열리게 됩니다. 이런 뭐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국제적인 그런 규모의 행사들을 또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과 또 우리가 이제 안방에서 전 세계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또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자산을 엑스포를 통해서 얻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편 주변 지역의 개발에 따른 교통 수요 급증으로 만성적인 교통 혼잡을 겪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신항 제1배후도로 가락대로입니다. 이곳의 교통량을 분산하고 물류의 비용 절감을 위한 대책이 필요했는데요. 부산 신항 개발에 따른 항만 물동량 증가와 국제 산업 물류 도시 등 주변 지역 개발 사업의 가속화로 산업단지가 밀집한 강서 지역, 특히 신항 배후도로가 교통 체증이 만성화돼서 물류 비용 증가 등 서부산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2013년부터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작으로 정부의 본 노선 개설을 건의하였고 16년 정부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서 19년 1월에 정부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되고 그래서 본격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의 부산 신항 육성 계획에 걸맞는 주변 인프라 건설 등 정부 주도의 해양 수도 부산 건설이라는 큰 의미를 우리 시는 부여하고 있습니다. 총 길이 14.6km, 총 사업비 9,787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 부산 신항과 김해 간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1조 4천억 원에 달하는 경제 유발 효과가 발생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본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부산 신항이 고속도로와 직접 연결되어 서부상권의 교통난 해소로 기업 종사자들의 출퇴근 시간 단축 및 산업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통해 생산량 증가, 일자리 창출 등 기업하기 좋은 부산 건설의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가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려면 편리한 교통망이 마련돼야 합니다. 부산시는 동해안과 남해 경제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지하 고속도로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사상 해운대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남해 고속도로와 동해 고속도로를 대심도 지하차도로 연결하는 사업으로서 총 길이가 22.9km, 총 사업비가 2조 188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SOC 사업이자 부산 대개조의 핵심 사업입니다. 남해 고속도로와 동해 고속도로를 직접 연결하여 동남해 경제권을 하나로 묶어서 동남 광역 경제권을 형성하게 되고 그 중심에 부산이 자리 잡아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시민을 위한 도시, 또 시민 중심의 도시로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에코델타 시티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사상 스마트 시티 이렇게 이제 이어지면서 새로운 산업을 위한 터전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젊은이들이 부산을 떠나지 않고 부산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부모님과 함께 사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결과 혁신, 균형의 가치를 기반을 두고 그 속에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 부산은 매일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한 시대에 맞닿아 있는 꿈꾸는 사람들의 도시 부산. 살아있는 역사의 중심에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지금의 도시를 만들어 왔다면 이제는 그 도시가 사람들의 꿈을 응원할 때입니다.